스위스와 프랑스 국경, 지하 100m, 거대한 원형 터널이 있습니다. 둘레 27km, 서울 광화문에서 강남까지 거리입니다. 이 터널 안에서 양성자들이 달립니다. 빛의 99.99999%로 1초에 1만 1000바퀴,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것입니다. 셀은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여기서 과학자들은 내일 아인슈타인을 시험합니다. 정말 빠를수록 무거워질까? 시간이 정말 느려질까? 100년 전 예측. 지금도 매일 검증되고 있습니다. 입자 가속기.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930년 미국 버클리 대학 물리학자 어니스트 로런스. 그는 이상한 기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름 11cm, 원형 금속판 2개. 여기에 전압을 걸고 수소 이온을 넣습니다. 빙빙 돌면서 점점 빠르게. 사이클로트론. 세계 최초의 입자 가속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입자를 빠르게 돌리는 거죠? 로런스의 대답. 아인슈타인이 맞는지 보려고요. 1905년 아인슈타인은 예측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질량이 증가한다고.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무한대로. 하지만 당시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차? 너무 느립니다. 비행기? 역시 느립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그 속도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런스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입자라면? 전자나 양성자. 가볍고 작습니다. 이것을 가속시키면 어떨까? 1932년 첫 성공. 양성자를 빛의 10%까지 가속. 그리고 질량을 측정했습니다. 놀라운 결과. 정말로 무거워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로런스는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더 빠르게. 1940년 지름 2.5m, 1950년 6m, 1960년 30m. 입자 가속기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스미스 제네바 셀은 설립. 유럽 12개국이 모여 만든 국제연구소입니다. 목표는 하나.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는 것. 2008년 LHC 가동 시작. Large Hadron Collider. 대형 강입자 충돌기. 둘레 27km. 건설비 9조 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과학 실험 장치입니다. 여기서 양성자는 빛의 99.99999%로 달립니다. 정확히는 99.9999991%. 빛의 속도와 차이가 초속 3m. 거의 빛의 속도입니다. 이 속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인슈타인의 예측대로라면 질량이 7000배 증가합니다. 시간은 7000배 느려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과학자들이 측정합니다. 결과는 정확히 7000배. 오차 0.1% 이내. 100년 전 이론. 소수점 아래 10자리까지 정확합니다. 입자 가속기는 거대한 검증 장치입니다. 매일, 매 순간. 수십억 번의 충돌. 모든 충돌이 아인슈타인을 증명합니다. 빠를수록 무거워진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일 확인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입자 가속기는 단순히 이론을 검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주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 원자보다 작은 세계. 쿼크, 경입자, 보솜. 우주를 이루는 기본 입자들. 입자 가속기 없이는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하나씩 발견해 왔습니다. 1897년 영국 물리학자 J.J. 톰슨 전자를 발견합니다. 인류 최초로 원자보다 작은 입자를 본 순간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1919년 러더퍼드가 양성자를 발견합니다. 1932년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우주에서 이상한 입자들이 쏟아집니다. 미온, 파이온, 케이온, 이름도 생소한 입자들. 과학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기본 입자가 몇 개나 되는 거지? 답을 찾으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원자핵 안으로, 양성자 안으로, 중성자 안으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안을 볼까? 빛으로는 안 됩니다. 너무 크니까요. 빛의 파장은 수백 나노미터. 원자핵 크기는 0.000001 나노미터. 100만 배 차이입니다. 돋보기로 세균을 볼 수 없듯 빛으로는 원자핵 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자 가속기입니다. 입자를 빠르게 가속시킵니다. 빠를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빛의 99%로 가속하면 파장이 100분의 1로, 빛의 99.99%로 가속하면 파장이 1만 분의 1로 충분히 짧아집니다. 원자핵 속을 볼 수 있을 만큼 1968년 스탠퍼드 선형 가속기, 전자를 빛의 99.9999%로 가속시킵니다. 그리고 양성자에 충돌시킵니다. 뭔가 보입니다. 양성자 안의 작은 점들. 3개. 쿼크입니다. 물리학자 머리 겔만이 예측했던 입자. 양성자는 기본 입자가 아니었습니다. 3개의 쿼크로 이루어진 복합체였습니다. 양성자, 업 쿼크 2개, 플러스 다운 쿼크 1개. 중성자, 업 쿼크 1개, 플러스 다운 쿼크 2개. 이 발견으로 3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쿼크는 두 종류만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더 강력한 가속기, 스트레인지 쿼크 발견, 참 쿼크 발견, 보텀 쿼크 발견. 1995년 페르미 연구소, 마지막 쿼크, 톱 쿼크 발견. 총 6종류. 업, 다운, 스트레인지, 참, 보텀, 톱. 이것이 물질을 이루는 모든 쿼크입니다. 그런데 쿼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입자도 있습니다. 전자, 뮤온, 타우, 그리고 각각의 중성미자. 총 6종류. 쿼크 6개, 경입자 6개. 이것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전부입니다. 여기에 힘을 전달하는 입자들. 광자, 빛과 전자기력. 글루온, 쿼크를 묶는 강한 힘. W와 Z 보손, 약한 힘. 1983년 셀은 W 보손과 Z 보손 발견. 노벨상 수상. 이것으로 표준 모형이 거의 완성됩니다. 표준 모형. 우주를 이루는 모든 입자와 힘을 설명하는 이론. 쿼크 6개, 경입자 6개, 힘입자 4개.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입자. 50년간 찾아 헤맨 입자. 힉스 입자. 그것이 마침내 발견된 날, 2012년 7월 4일, 세르는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We found it. 우리가 찾았습니다. 1964년 영국 물리학자 피터 힉스. 그는 이상한 논문을 씁니다. 우주 전체를 채우는 장이 있다. 모든 입자는 이 장과 상호작용한다. 그 상호작용이 질량을 만든다. 동료 과학자들이 묻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이 장의 입자를 찾으면 됩니다. 힉스 입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입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벼울 수도, 무거울 수도. 무거우면 더 강력한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1980년대 유럽과 미국이 경쟁합니다. 미국 텍사스 SSC 프로젝트. 둘레 87km 초대형 가속기. 예산 110억 달러. 1993년 의회가 취소합니다. 너무 비싸다고. 기회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세른의 LHC. 둘레 27km. 건설비 9조 원. 100개국 1만 명의 과학자 참여. 2008년 9월 10일 역사적인 첫 가동.
하지만 9일 후 사고가 발생합니다. 초전도 자석 폭발, 1년간 수리, 2009년 재가동, 그리고 본격적인 힉스 사냥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힉스 입자가 너무 빨리 사라진다는 것. 생성되고 10의 22승분의 1초 후 붕괴.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대신 붕괴 후 흔적을 봅니다. 힉스 입자는 여러 방식으로 붕괴합니다. W 보손 2개로, Z 보손 2개로, 바텀 쿼크 2개로, 광자 2개로. 이 붕괴 패턴을 모두 분석해야 합니다. 2010년, 2011년 데이터가 쌓입니다. 수천 조번의 충돌, 페타바이트 단위 데이터. 전 세계 컴퓨터가 분석합니다. 2011년 12월 약한 신호가 보입니다. 질량 125GB 근처, 양성자 질량의 133배. 혹시, 하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통계적 오차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2012년 상반기 LHC는 최대 출력으로 가동됩니다. 초당 6억 번 충돌. 데이터가 폭증합니다. 신호가 점점 명확해집니다. 125GB. 여러 붕괴 채널에서 동시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12년 7월 4일 세른 대강당.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모입니다. 실험 책임자가 발표합니다. 5 시그마 신뢰도로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5 시그마. 우연일 확률 350만 분의 1. 거의 확실합니다. 객석에 있던 79세 피터 힉스. 눈물을 흘립니다. 48년을 기다렸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생전에 발견될 줄은. 전 세계가 환호합니다. 언론은 신의 입자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힉스 입자는 질량의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탄생 직후 모든 입자는 질량이 없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식으면서 힉스장이 생겨납니다. 입자들이 이 장과 상호작용합니다. 업쿼크는 약하게 상호작용. 그래서 가볍습니다. 톱쿼크는 강하게 상호작용. 그래서 업쿼크의 7만 배 무겁습니다. 전자는 매우 약하게 상호작용. 그래서 매우 가볍습니다. 힉스장이 없었다면 모든 입자가 빛의 속도로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별도, 행성도,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힉스 입자 때문입니다. 2013년 10월 노벨 물리학상 발표. 피터 힉스와 프랑스와 앙글레르 두 사람이 공동 수상합니다. 50년 전 예측, 49년 후 발견, 1년 후 노벨상. 물리학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표준 모형이 완성됐지만 우주에는 여전히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중력과 양자역학의 통합. 입자가속기는 계속 돌아갑니다. 더 깊은 비밀을 찾아서. 표준 모형 완성, 힉스의 입자 발견.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우주의 95%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1933년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 은하단을 관측합니다. 이상합니다. 은하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중력이 부족합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다. 암흑물질. 1970년대 베라 루빈. 나선 은하 회전 속도를 측정합니다. 역시 이상합니다. 가장자리가 너무 빠릅니다. 중심부만큼 빠릅니다. 보이는 물질로는 설명 불가능. 암흑물질이 필요합니다. 계산해보니 우주 물질의 85%가 암흑물질입니다. 우리가 아는 물질은 15%뿐. 별도, 행성도, 우리도 모두 소수입니다. 암흑물질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표준 모형에는 없는 입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력 효과로 확인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입자가속기입니다.
세름의 LHC. 양성자를 충돌시킵니다. 엄청난 에너지,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암흑물질 입자도 과학자들은 찾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사라지는 충돌, 보이지 않는 입자가 에너지를 가져간 것, 그것이 암흑물질일 수 있습니다.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찾습니다. LHC는 2029년까지 업그레이드 됩니다. HL, LHC, High Luminosity LHC. 충돌 횟수 10배 증가, 더 많은 데이터, 더 높은 발견 확률. 중국도 움직입니다. CEPC 계획, 둘레 100km, LHC의 거의 4배. 2030년대 건설 시장 목표. 일본도 준비합니다. ILC 계획, International Linear Collider, 직선형 가속기, 길이 31km, 전자와 양전자 충돌, 양성자보다 깨끗한 충돌, 힉스 입자 정밀 측정. 유럽은 더 큰 꿈을 꿉니다. FCC, Future Circular Collider, 둘레 100km, 에너지 100TeV, LHC의 7배, 건설비 200억 유로, 2040년대 가동 목표. 왜 이렇게 큰 가속기가 필요할까요? 더 높은 에너지, 더 무거운 입자 생성, 더 작은 세계 탐험. 이는 MC 제곱.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 필요. 암흑물질 입자가 무겁다면 현재 가속기로는 못 만듭니다. 더 강력한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속기로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 1km, 거대한 탱크, 액체 크세논 수천 톤, 조용히 기다립니다. 암흑물질이 지나가기를, 충돌하기를, 신호를 남기기를. 럭스 제플린 실험, 미국 사우스 다코타 제논 NT 실험, 이탈리아 그란사소 판다 X 실험, 중국 진핑 3. 전 세계가 암흑물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스터리, 반물질. 전자의 반물질은 양전자, 양성자의 반물질은 반양성자.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완전히 소멸. 100% 에너지로. 우주 탄생 직후 물질과 반물질이 같은 양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럼 모두 소멸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합니다. 물질이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10억 개 중 1개. 물질이 더 많았습니다. 극히 작은 차이. 이것이 우리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세른의 알파 실험. 반수소 원자를 만듭니다. 반양성자 플러스 양전자, 그리고 정밀 측정합니다. 수소 원자와 정말 똑같을까? 아주 작은 차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우주의 비대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측정 결과 수소와 반수소 완벽하게 같습니다. 소수점 12째짜리까지. 미스터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수께끼, 중력. 표준 모형에는 중력이 없습니다. 전자기력, 강한 힘, 약한 힘, 세 가지만 설명합니다. 중력은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력은 너무 약합니다. 전자기력의 10의 36승분의 1. 입자 수준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시 세계에서는 지배적. 행성, 별, 은하, 우주 모두 중력으로 움직입니다. 중력을 양자 역학과 통합하려면 축근 이론, 루프 양자 중력, 여러 이론이 경쟁합니다. 하지만 검증이 어렵습니다.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높습니다. 플랑크 에너지 10의 19승 GeV, LHC는 14,000 GeV, 1조 배 부족합니다. 직접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접 증거를 찾습니다. 초대층 입자, 여분 차원, 미니 블랙홀. 만약 발견된다면 물리학 혁명입니다. 입자 가속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더 정밀하게. 100년 전 사이클로트론, 지름 11cm,
지금 LHC 둘레 27km. 100년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일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 여정에 함께합니다. 2012년 7월 4일 세른 대강당 힉스 입자 발견 발표. 그 자리에 한국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경북대, 연세대 20여 명의 연구진 10년 넘게 LHC 실험에 참여해왔습니다. CMS 실험, Compact Muon Solenoid. LHC의 두 거대 검출기 중 하나. 한국은 여기에 핵심 부품을 제공했습니다. 뮤온 검출기, 입자 충돌 후 뮤온을 잡아내는 장치, 힉스 입자 발견의 필수적인 부품.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데이터 분석, 수천 조번의 충돌 데이터. 한국 연구진이 분석 알고리즘 개발, 신호와 잡음을 구분하는 기술, 힉스 발견에 기여했습니다. 2013년 힉스 발견 논문 발표. 저자 명단에 한국 과학자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역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자 물리학은 세름만이 아닙니다. 일본 스쿠바, KK 연구소. 여기에도 한국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벨2 실험, 전자와 양전자 충돌, 비중간자 연구, 물질과 반물질의 차이를 찾습니다. 왜 우주에 물질만 남았는지 그 비밀을 풀기 위해 한국은 검출기 제작에 참여,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10년 넘게 협력해왔습니다. 미국 페르미 연구소, 시카고 근처. 한때 세계 최대 가속기였던 곳. 테바트로는 2011년 멈췄지만 뉴트리노 실험은 계속됩니다. 든 실험, Deep Underground Neutrino Experiment. 뉴트리노를 800km 날려보냅니다. 페르미 연구소에서 출발. 사우스 다코타 지하 1.6km 도착. 한국도 참여합니다. 검출기 전자회로 개발,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2028년 본격 가동 예정. 그런데 한국에도 입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경북 포항 가속기 연구소, PAL, 포항 Accelerator Laboratory. 1995년 설립. 3세대 방사 광가속기, 둘레 280m. 입자 물리학 연구보다는 물질 구조 연구, 단백질, 신소재, 반도체. 하지만 2016년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완공. PAL 엑스페. 세계에서 세 번째. 미국, 일본 다음. X선 자유전자 레이저. 원자 수준 초고속 촬영. 화학 반응 실시간 관측. 이것도 입자 가속기 기술입니다. 대전 IBS. 기초과학연구단. 지하실험연구단. 강원도 양양 지하 1000m. 암흑물질을 찾습니다. 코사인 100 실험. 요오드와 나트륨 결정 106kg. 암흑물질 신호 기다립니다. 아직 발견 못했지만 데이터는 쌓입니다. 세계와 공유됩니다. 그리고 2021년 새로운 계획 발표. 희귀앱 가속기. 라온 Rare Isotope Accelerator Complex for Online Experiments. 대전 IBS 건설 중. 2024년 완공 목표였지만 지연. 2025년 완공 예정. 무거운 이온 가속기. 우라늄을 빛의 절반 속도로. 희귀 동위원소 만들기. 원자핵 구조 연구. 핵전체 물리학. 별 내부 반응 재현. 초신성 폭발 이해. 중성자별 구조 연구. 한국 독자 기술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입자 물리학 최전선에 있습니다. 세른 참여. 일본 KK 협력. 미국 페르미 연구소 공동 연구. 자체 가속기 운영. 암흑물질 탐색.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작습니다. 세른 예산 연간 1조 5천억 원. 미국 페르미 연구소 6천억 원. 일본 KK 2천억 원. 한국 IBS 전체 예산 6천억 원. 그중 입자 물리학은 일부.
인력도 부족합니다. 입자 물리학 전공 교수 전국 20명 정도. 매년 박사 배출 10명 내외. 세른한 실험에 1000명 과학자. 한국은 20명. 5% 참여율.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핵심 역할. 검출기 제작.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개발. 한국이 잘하는 분야로 기여합니다. 그리고 젊은 과학자들이 잘합니다. 세른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본, 미국 연구소에서 경험 쌓고 돌아옵니다. 10년, 20년 후 한국 입자 물리학은 더 클 겁니다. 어쩌면 한국 주도 국제 프로젝트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입자 가속기 100년 전 11cm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27km. 100년 후에는 달 궤도만큼 클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우주에 가속기를 만드는 계획도 있습니다. 중력 없으니 더 정밀, 진공이니 더 효율적. 먼 미래 이야기지만 불가능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실용성은 없는데, 돈만 쓰는데.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100년 전 전자를 발견했을 때 누가 알았을까요? 이것이 컴퓨터를 만들 줄, 스마트폰을 만들 줄, 인터넷을 만들 줄. 쿼크를 발견했을 때 누가 알았을까요? 이것이 MRI를 만들 줄, 페트 스캔을 가능하게 할 줄. 기초과학은 그렇습니다. 당장 쓸모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50년, 100년 후 세상을 바꿉니다. 입자 가속기는 인류의 망원경입니다. 우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 내부를 보는 망원경. 물질의 본질을, 시간과 공간의 비밀을,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그것을 찾는 도구입니다. 한국도 그 여정에 함께합니다. 작지만 함께, 천천히지만 꾸준히. 언젠가 우리 손으로 우주의 비밀 하나를 밝히는 날, 그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입자 가속기는 오늘도 돌아갑니다. 세른에서, 페르미에서, KEK에서, 그리고 포항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한 발씩